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특별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한덕수 전 총리, 이제 대선 예비 후보죠. 네, 맞습니다. 이분이 최근 관훈클럽 토론회에 나오셨는데 여기서 나온 발언들을 저희가 한번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왜 다시 정치 일선에 나섰는지, 또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핵심적인 내용들 위주로 살펴보면 좋겠네요. 그렇죠. 특히 그분이 내건 약속들이 있잖아요. 뭐 세 가지 핵심 약속이라든지. 네, 중요하죠. 그리고 아무래도 전 정부와의 관계 설정 문제. 그 부분도 빼놓을 수 없죠. 네. 그리고 몇 가지 논란거리들, 여기에 대한 해명까지 들어보면 이 후보를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죠. 가장 먼저 왜 지금 이 시점에 다시 출마를 결심했을까요? 이게 제일 궁금한데요. 본인 말로는 현재 정치 상황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정치 상황이요? 좀 더 구체적으로요? 그러니까 뭐 민생, 경제, 외교 어느 것 하나 정치가 제대로 돌아가질 못해서 앞으로 나아가질 못한다. 뭐 이런 인식인 거죠. 정치가 모든 문제의 근원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심지어 폭력이라는 표현까지 썼다고요? 네. 대화와 설득이 실종된 상태다. 이걸 폭력이라고 규정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했어요. 더는 두고 볼 수 없었다. 뭐 이런 거죠. 위기의식이 상당하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국제 정세 변화. 이것도 중요하게 작용한 것 같아요. 통상 질서나 뭐 그런 것들 말씀이시죠? 그렇죠. 막 급변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계속 분열하고 싸우니까 이러다 공동체 기반까지 흔들리겠다. 이런 걱정. 그래서 직접 나서야겠다. 네, 그래서 스스로를 뭐 다음 시대로 가는 디딤돌이 되겠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 디딤돌로서 내건 약속들을 좀 보죠. 첫 번째가 상당히 파격적이던데요. 개헌. 네, 맞습니다. 개헌. 단순히 개헌하자가 아니라 성공하면 바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 그렇죠. 그게 아주 큰 약속이죠. 보통은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데 이분은 개헌만 되면 물러나겠다. 네, 뭐랄까 권력 분산이나 협치 이런 걸 제도적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그건 명백히 정치적인 승부수라고 봐야겠죠. 자신의 권력 욕심보다는 국가 시스템 개혁의 진심이다. 이걸 보여주려는 전략. 진정성을 어필한다. 네. 하지만 뭐 그게 실제로 가능할지 또 개헌 이후에 정국이 어떻게 될지 이런 건 좀 지켜봐야 할 문제고요. 그렇죠. 현실적인 부분은 또 다른 이야기니까요. 자, 그럼 두 번째 약속은 통상 해결이었죠. 네, 통상. 이건 뭐 이분의 전문 분야라고 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니까요. 네, 국민 생활이랑 직결된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특히 미국과의 통상 문제 이거 해결에 아주 강한 자신감을 보였어요. 어떤 근거로요? 뭐 오랜 경험도 있고 또 한미 동맹 관계도 있고 하니까 양쪽 다 만족하는 윈윈 협상을 자기가 이끌어내겠다 뭐 이런 포부죠. 경험과 전문성을 내세우는군요. 마지막 세 번째는 국민 동행이었고요. 네, 사회적 약자나 청년들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게 다 같이 잘 사는 통합, 상생 이걸 이야기했는데요. 네, 근데 또 무조건적인 복지 확대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면서요. 맞습니다. 재정 건전성 생각 안 하는 그런 퍼주기식 복지는 안 된다. 딱 이렇게 못을 박았죠. 지속 가능한 복지를 고민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3대 약속은 그렇고 이제 좀 민감한 현안들로 넘어가 보죠. 단일화 문제.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확신에 차 있더라고요. 확신이요? 네. 국민들이 많이 원하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된다. 실패는 생각 안 한다. 딱 이렇게 말했어요. 상당히 강한 의지 표명이네요. 그리고 전 정부, 윤석열 정부 초대 총리로서의 책임론도 나왔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덕적 책임을 느낀다. 이렇게 인정을 했어요. 하지만 그 논란이 됐던 계엄 선포 시도 있었잖아요. 네네. 거기에는 자기는 명확히 반대했고 오히려 해제하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당시 상황을 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본인의 역할은 달랐다. 그렇죠. 그러면서도 결과적으로 대통령을 설득하지 못한 건 죄송하다. 이렇게 사과는 했고요. 헌법재판관 임명 논란도 있었죠? 네, 그것도 해명을 했는데 국회 추천 몫은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는 관행 때문에 좀 지연됐던 거고 대통령 추천 몫은 어쩔 수 없이 헌법기관 공백을 막아야 해서 지명했다. 뭐 이런 취지였어요. 불가피성을 강조한 거네요. 이완규 법제처장 임명 때는 친분보다는 능력을 봤다고도 했고요. 네, 맞습니다. 개인적 관계보다는 능력이 우선이었다고 덧붙였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거 발언이나 의혹에 대한 해명도 있었어요. 광주 사태 표현 문제. 네, 그 표현을 쓴 것에 대해서는 이유를 막론하고 송구하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광주민주화 운동 자체를 폄훼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고요. 그리고 부인 관련 무속 논란도 있었죠. 박지원 의원이 제기했던. 네, 그건 아주 강하게 반박했어요.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요. 꽤 격한 반응이네요. 네, 2022년 인사청문회 때 이미 다 해명했던 내용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선을 그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한덕수 후보의 관훈클럽 토론의 내용을 쭉 짚어봤는데요. 역시 개헌 후 즉시 사퇴 약속, 이게 가장 귀에 남고요. 또 통상 문제 해결에 대한 자신감도 인상적이네요. 네, 그렇죠. 오랜 공직 경험에서 오는 그 안정감, 전문성, 이걸 바탕으로 하면서도 동시에 정치 시스템을 바꾸겠다는 개혁 의지도 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전 정부와의 관계라든지 또 단일화 문제 같은 앞으로 넘어야 할 산도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그렇죠. 과제가 많죠. 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내용들을 들으시면서 당신께서는 이 후보의 비전이나 약속 중에 어떤 점이 가장 와닿으셨나요? 또 그가 제시하는 해법들이 과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